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9월도 넷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9월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올해도 한 분기 정도가 남았습니다.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9월 끝나면 10월, 11월, 12월 4분기만 남아 있는데 시장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올해 내가 도대체 뭘 했나, 주식 투자로서 도대체 성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4분기에도 좀 더 뭔가 조금이라나마,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여전히 공부를 저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4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 이번 주 또 주간 찌시장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미국 증시와 우리가 같이 좀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뭐 표현을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네. 주가의 움직임이 따로 좀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미국은 신고가 경신.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수만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네. 다우. 네,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기간을 좀 확대해서, 네, 저기 위에 가 있죠? 신고가입니다, 다우. 네. 나스닥.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뭔가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S&P 500, 신고가입니다. 그럼 우리랑 비교해보면 어떻죠, 지금? 이거 진짜, 약간 기분이, 그죠? 별로 좋지 않은,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피 저기 밑에 있네요. 차트가 복잡하니까 이걸 좀 빼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20일, 뭐 60일, 120일, 200일선이 다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배열. 네, 역배열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다우와 S&P가 신고가를 경신한 것과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지수로 봐야죠. 네. 20일, 50일, 200일 이렇게 S&P 500은 정배열 구간입니다. 다르죠. 미국과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다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상승할 때 우리도 같이 하고 미국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 폭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도 이랑 궤적을 그렸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분기에도 지금까지는 그런 그림을 좀 보이고 있고 4분기에도 그렇게 될지 잘 봐야 되는데 남아있는 4분기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뭐 좀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3대 지수 모두 혼조세의 흐름으로 금요일날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빠지다가 겨우 강보합, 나스닥은 뭐 약보합, S&P 500도 약보합 정도. 그 보합권에서 그냥 지수가 마무리가 된 무난한 금요일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주요 뉴스들만 빨리 한번 보고 국내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트를 그냥 바로 열어서 이제 뒀는데요. 자, 제가 해외 쪽 관련된 뉴스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다?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로 주는 종목도 있지만, 단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가 아니면 중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쪽 뉴스는 본다. 이번 주에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뭐였죠? 블랙락과 그죠? MS가 4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 펀드를 조성을 한다,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그 뉴스를 우리가 일발 장전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장 시작 전에 우리가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변압기의 움직임들, 전선, 금요일에는 전선까지 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죠? 이게 다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산업별로 봤을 때는,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연동이 되는 산업과 테마가 있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우리가 산업적인 뉴스들은 꼭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일부 매크로 관련된 뉴스들도 점검을 해가면서 국내 시장을 같이 좀 보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해외 쪽 뉴스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는 벤츠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저는 벤츠 차를 아직 못 타봤는데요. 네, 좀 뭐 직접 구매를 해본 적도 없고 제 주위에서 벤츠를 타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를 뭐 태워주신 분도 없고 해서 저는 못 타봤습니다. 못 타봤는데 최근에 컷이라고 나오죠. 컷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원래 레이트 컷이면 금리 인하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AI 인프라 투자, 그죠? 캐펙스 컷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한데, 산업적으로는 이게 뭐죠? 차이니즈 마켓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안 좋죠. 중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마진이, 벤츠가 자동차를 팔아도 마진이 계속 좀 깎일 것 같다. 하향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쉐어스포라는 것은, 이 쉐어라는 것은 주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벤츠의 주가가,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함의는 뭐냐면 중국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안 좋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 8.15 가족분들과 여러 차례 같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관련된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인구 구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왜? 젊은 층들이 결혼을 잘 안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이 결혼을 조회를 하면, 이 기사가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중국 뭐 저기 뭐야, 꼴도 보기 싫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중국.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그런 게 없나요? 네. 결혼, 두통주, 중국은 손절. 네. 중국 관련해서 그 기사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중국이 젊은 분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저는 중국의 지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자,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20년 새 반토막이 났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안 하죠. 자녀를 안 낳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우리 젊은 또 인구,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점점 접어들게 됩니다. 그죠? 이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이게 있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 원화의 장기적인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내려가면 여기입니다. 중국의 경우라고 나오네요. 네, 총 인구는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 뭔가 2021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성장. 그죠? 그리고 인도에 역전을 당했잖아요.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 사회로 중국도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데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죠? 부동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최근에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사회가 쉽지 않은데 소비가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젊은 층들은 소비도 잘 못해요. 네, 그죠? 네. 노후 준비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장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나가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공장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력은 줄어들죠. 소비는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어디까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비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소비가. 그럼 중국에서 열심히 뭔가 장사를 하려고 했던 벤츠, BMW, 폭스바겐 이들이 대부분 최근에 다 매출 전망치를 하향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중국에서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뭔가 좀 인구수도 많고 시장이 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거기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대응을 했는데 여기가 약해지니까 그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지금 그래서 완성차 중에서는 좀 버티고 있냐? 우리나라 현기차, 그죠? 현기차. 그다음에 누구 도요타, 그죠? 도요타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뭔가 노출도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이미 선제적으로 좀 거기에서 줄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 시장에 여전히 노출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좀 쉽지 않은, 그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쪽을 볼 때 앞으로 어디를 보는 게 좋냐? 여기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 쪽으로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료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2차전지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해리스의 트럼프와의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서 토론 이후에 해리스 지지율이 격차를 조금 벌이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비해서 2차전지가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해리스 트레이드 관점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 이야기 보면 아까 벤츠가 중국에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 기사 나온 걸 하나 보면 벤츠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 쪽은 다르다 분위기가. 그죠? 인도에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선택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럭셔리 카로 EV 일렉트릭 비클이죠. EV 전기차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벤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를 볼 때 중요한 시장이 여전히 덩치가 큰 미국 중요하고 당연히 뭐 유럽도 중요하고 중국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중요한데 새롭게 부상이 되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인도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중국의 생산 기지가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씩 인도 쪽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도의 인구 구조를 보면 항아리 구조라고 해야 되나?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어쨌든 여기에서 노동, 생산 이렇게 뭔가 인구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당연히 소득을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 소비가 이제 선이 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가 소비재를 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제가 인도의 여행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예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여행사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그리고 있다. 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면 그때는 뭐 하죠? 여행 다니잖아요, 여행. 그죠? 우리도 과거에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쭉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죠? 살만하고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국내도 다니게 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해외 쪽으로도 여행을 다니는 우리가 그랬고요. 중국이 그랬고 이제 인도가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인도가 어쨌든 이러한 시장을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에서 앞으로 자동차,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잘 파는 자동차 회사를 앞으로 주목하고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가 인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법인 IPO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 얘네들이 완성차 그러면 거의 퍼스트였잖아요. 첫째였는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는 누가 1인자가 될지, 그죠? 그들이 계속 강자로서 자리매김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또 인도에서는
뭐 1등이 나타날 것인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럭셔리 차로서는 전기차를 선택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의 전기차 판매 추이 표인데 지금 승용차만 우리는 한번 보시죠. 그냥 승용차가 올해 상반기에 침투율이 2%입니다. 요 침투율이거든요. 네. 자,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0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20%까지도 괜찮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할 때는 이 구간이고요, 주가가. 네. 그리고 20%를 넘어서서 막 침투율이 30%, 40% 가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죠? 주가도. 왜? 아니, 전기차가 100대 중에 10대 팔리다가 30대, 40대 팔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가의 상승폭은, 기울기는, 상승률은 이때 가장 크게 움직이고 기울기가 꺾인다라는 거죠. 주가에. 그죠? 네. 그래서 10%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인도가 앞으로 10에서 뭐 길게 봤을 때는 20%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인도의 전기차 판매의 성장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인도 정부는 얼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30%, 네, 30년까지, 2030년까지 30%의 전기차 침투율을 염두를 하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그려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도에서 전기차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왔을 때,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은 어떤 좀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수급적으로 좀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주가 추이도 이렇게 두 개 에코프로 기업과 에코프로 머티 전고체를 하는 기업이죠. 약간 수익률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에코프로 머티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구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양극재의 원료를 만들고요. 그거를 리튬하고 붙이면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 원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네, 요 반죽을 전구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다음에 리튬 붙이면 양극할 물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전고체는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배터리 성능의 주요 결정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고체 업계의 발전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 배터리 원가 내에서는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또 글로벌리 캐즘의 구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죠? 예. 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할부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잘 안착을 하게 되면, 조금 비싼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 전 세계 전구체에 대한 수요도, 네, 성장률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원래 이거는 작년도에 전망을 해놓은 거니까요. 지금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견조한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텐데, 문제가 뭐냐? 이 전구체라는 것이 특정 지역의 생산이 편중돼 있다. 그 특정 지역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예. 그죠? 중국이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구체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거의 80~90%입니다. 80% 이상. 예. 대중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국산화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포인트죠. 지금 보시면 중국의 업체들이 생산 능력 및 시장 점유율 위에 상단에 있고,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은 기업인 에코앤드림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구체 자금률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해서 계속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국내 전고체 자금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1월 12일 날 전고체 캐파 증설한다는 기사 나오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새만금 군산에 3만 톤 완공이 되면 내년분도부터도 여기서 이제 에코엔드린이 본격적으로 숫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와 투신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꿈틀꿈틀거렸는데요. 네, 좀 급하게 지금 뭐 2차 전지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어떻게 된다?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드림 같은 이런 전고체 관련된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어떤 구간에서 해야 되냐,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숨고르기 할 때, 숨고르기 할 때, 숨고르기 할 때, 그죠? 이럴 때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연말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전고체가 내년도부터, 그리고 특히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에서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업황과 전체 분위기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릴 때, 그죠? 눌릴 때, 조정받을 때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사는, 요거는 이제 매크로, 우리가 산업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나 했으니까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페드의 월러 이사가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더 more rate cut이라고 하네요. 더 많은 금리 인하, 그죠? 더 많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2% 미만, 빌로우잖아요. 2% 미만의 인플레이션. 이코노미, 스트롱 이코노미 어헤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월러 이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번에 파월 의장이 50bp를 한 방에 내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번 주에 재무장관인 옐런도 그렇고요. 이러한 연준 위원들이, 실세들 위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다 정도,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배터리 관련된 뉴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배터리 관련된 이 매니팩처링 섹터잖아요. 그죠? 예. 배터리 제조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5개 프로젝트에 상당한 돈을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또 로이터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이러한 쪽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산업에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이 투자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또 준비를 하는 기업들, 그죠? 그들을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지났을 때 조금 달콤한 열매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페덱스와 관련된, 어이구, 뭐 기사가 뭐, 요건 내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네, 요건 지우고, X가 이건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덱스가 뭐죠? 물류입니다. 물류, 운송, 그죠? 네, 페덱스. 이거 지웠는데도 또 트네요. 김정국. 네, 아무튼 네, 페덱스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 어닝 미스 나왔다. 그 다음에 매출 전망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뭐 10% 이상 하락을 했다. 뭐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 빠졌다고 나오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좋으면 그 산업의 그 나라의 그 경기가 좋으면요, 물동량이 아주 많이 움직입니다.
그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운송 관련된 이런 부분 섹터를 경기에 좀 지표로서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페덱스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시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계속해서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로 해서 미국 경제가 잘 소프트 랜딩으로 안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앞으로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안에 이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는지 계속 추적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페덱스와 같은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경계 모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경계 모드는 가져야 된다. 이거를 잘 극복하는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지 계속 체크는 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면 국내 관련된 이야기로 엮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모건 스탠리 듣기에도 짜증나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죠? 모건 스탠리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얼마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자, 아무튼 모건 스탠리가 중국 메모리, 그 다음에 인텔 이슈 등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가 누구? ASML. 이거는 세계의 최고의 노광 장비 회사잖아요. EUV. 그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그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이렇게 미세하게 그리는 ASML 밖에 할 수 없는, 그죠? ASML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도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다. 등급을 하향 조정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중국의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신에 인도가 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작년 초부터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지금 뭔가 중국 쪽에서 엮여 있는 기업들,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쪽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지금 투자 의견들을 기업들의 전망을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짜증만 내고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중국이라는 게 앞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잘 회복시켜서 살리면 다행이고 그럼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그죠? 중국이 또 수입도 많이 할 것이고 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자, 중국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매출이 안 살아나는데 기업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기업을 선택하고 산업을 선택을 할 때 이게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어떻게 되지? 노출도는 반드시 이제 체크는 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그죠? 실적 나왔는데 좀 차별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향이냐, 일본 향이냐, 아니면 기타 동남아 등등이냐, 중국의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실적이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처럼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중국이 살아났을 때는 좋은 거고요. 중국이 당분간 살아나지 못한다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 강도입니다. 경쟁 강도. 자, 조선은 왜 그러면 괜찮아요? 조선은 이미 구조조정이 다 끝났잖아요. 조선을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이미 3국으로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캡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가 나오면 이 세 국밖에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이 끝났고 이 세 개에서 파일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앞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자기들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싸게 밖으로 계속 밀어낼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네요. 와, 퀄컴이라는 통신 칩 뭐 되게 유명한 퀄컴의 스냅드래곤인가요? 네, 아무튼 아주 유명한 칩을 만드는 퀄컴이 어프로치 뭔가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인텔 예, 최근에 인텔의 인수 제안을 했다. 호이고 인텔이 이제 회사가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는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힘들잖아요. 미국 정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지금 인텔이 아직까지 조금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퀄컴 인수한다? 이거는 엄청난 초대형 거래가 빅딜이 성사가 되는 거고 미국 정부가 마음먹은 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인텔 인수, 퀄컴의 인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건 앞으로 산업적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벤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안 좋고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위에 있는 그림이고 밑에가 삼성전자, 노란색이 하이닉스인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방향성은 같이 동행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구간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별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페덱스 이슈도 보셨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죠? 경기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우리 ISM PMI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지금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꺾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는 비메모리 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HBM은 주문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쪽은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너무 팔아가지고 단기 낙폭은 좀 과대하다. 그죠? 요겁니다. 요거는 컨센서스가 맞잖아요. 예. 언제 이제 돌아서느냐 그 모멘텀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저게 그러면 좀 돌아설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죠? 밸류는 이미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 그럼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40%, 삼성전자가 30% 빠져 있다면 아무리 경기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레거시 안 좋은 거 감안해도 단기로는 낙폭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모멘텀이 그러면 뭐가 기다리냐?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이 기다리죠. 네. 25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를 반박하는 뒤집어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밸류에이션은 많이 빠져있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큰 상황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고 이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10월에 삼정과 하이닉스의 이제 3분기 끝났으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실적 추정치는 우하향 약간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는 지금 먼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또 방어해 줄 만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바이오든 방산이든 그다음에 뭐 변압기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러한 약간의 이슈들을 좀 반박을 잘 해주면서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쨌든 메모리 쪽 중심으로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한테도 좀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주간지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 10월 26일 토요일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요. 제가 또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 프라임 클럽에서 2,000분을 모시고 이제 투자 콘서트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뭐라도 이제 좀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요것도 한번 잘 참고하시고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부터 또 9월 마지막 한 주를 좀 잘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일발장전 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